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피델리티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이슈 내용 정리와 그 다음에 민코인 소식 그리고 금융 이슈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글로벌 매크로에서 피델리티 디렉터는 비트코인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피델리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결과치를 뽑아냈는지 좀 보게 되면요. 이제 피델리티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아시아, 호주 9개 국가의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또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보게 되면 자 14년도 때부터 22년도 때까지 진짜 이 시장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기술 연구, 인큐베이터 구축, 기부했고요. 커스터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설도 했고 디지털 에셋도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청에서 신탁회사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피델리티 에셋 디지털 에셋을 또 출시하기도 했고요. 서비스를 또 담보 대리인 서비스를 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캐버빌리티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크립토를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델리티 기간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거래 지원의 확대를 추진해 보겠다라는 최근 소식도 있기도 했었고요. 퇴직금도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피델리티 비트코인 투자 계좌를 출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의 401k 연계와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 계좌 출시를 해서 근로자가 적립한 부분에 50에서 100% 가량의 투자 저축 계좌를 이제 뜻하는 게 401k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접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과 비트코인과의 있는 관계도가 점차 이 범위가 좁혀지고 같이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척도도 401k에 따른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꼭 나스닥 지수도 챙겨봐야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물론 이제 금리에 따른 영향성도 있겠지만 이 401k에 따른 영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장기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1k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미국 민주당 피델리티에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위험 투자이다 보니까 과연 노년의 연금용으로 이걸 적정 투자성에 있는 등급으로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에 따른 지적을 좀 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대부분 성격이 급하죠. 빠른 성과를 내는 걸 지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건 이 의견도 존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건강한 투자를 지향하는 모델링으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충돌이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줄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따른 퍼포먼스가 계속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식들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멤플에서 32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BRC20 관련 수수료가 3일 연속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대부분 요즘 민코인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페페나 시바 코인이나 이런 쪽 보게 되면 지금 잠깐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다시 요 순간 대비를 보게 되면 약간 반등이 나오니까 이것도 비트코인이 약간 지금 말아 올려서 그나마 말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의 민코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려가는 조정폭도 아직은 조금은 이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초록색 구간이 그래도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지금 민코인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비트도 이 페페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 페페 따른 거래량 이벤트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많이 빨아먹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오비 OK 쪽도 요즘 BRC20이 여기가 좀 대세가 되고 자금이 이쪽으로 결집이 되니까 이쪽에 있는 시장을 최대 빨리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생적 관계니까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 순수한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그 부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RC20이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거래소들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려고 하는 공생적 관계도 때문이라도 이 BRC20을 잘 만지작해서 키워나가게 되면 또 이걸 내가 주도하는 거래소가 또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밀하게 업계 표준을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같이 파일을 공생을 하고 수수료와 거기에서 안착되는 그 오정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먹거리 부분을 내가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바이낸스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 대표 최근 이제 소식을 보게 되면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보석금을 내면 석방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루나 클래식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루나는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입니까? 핵심에 있는 개발자가 빠지게 될 경우 이걸 주도적으로 누가 키워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으면 솔직히 뭐 미래에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권 대표와 그리고 루나 클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권 대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황이 좀 형량이 낮은 형태나 빨리 보석금으로 해결이 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냉철하게 그런 빨리 권 대표에 있는 이런 사건이 빨리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돈적인 관점으로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되니까 다른 의견도 저는 반박시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파급력을 많이 주었고 그거에 따른 피해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저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캐나다 시장 철수 결정 부분인데요. 이쪽에도 여러 가지 규제 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바이낸스도 자금이 요즘 융통성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딱 보았을 때 지금에서 나를 더 키워줄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딜을 많이 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정리를 적당히 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느껴지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측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변화 추이 0.1에서 1 비트코인이 제일 많고요. 1 비트코인에서 10 비트코인도 제일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1000 비트코인에서 10,000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뭐 이 부분하고 연결적 관계도가 있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고래들은 지갑 쪼개기, 코인 쪼개기를 해야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저 돈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번에 법원 판사가 이제 권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너 얼마 갖고 있냐, 아파트 빼고 또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지금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롱, 숏 포지션 청산 비교 데이터 부분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통상 베어마켓에서는 일반적으로 롱 포지션이 더 많이 청산이 되고 불마켓 초기에 숏 포지션 청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3년도 상승장이 발생 시 숏 포지션 청산 22억 달러보다 롱 포지션 청산 23억 달러가 많았고 상승장에서 꼭 숏 포지션이 청산이 많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또 청산 차트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청산 비중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요즘에 롱이 많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꽤 많이 터져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숏에 대한 다른 또 분위기가 점차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여기 시점은 좀 더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교체되는 시점에서 점차 줄어드니까 횡보하는 구도로 들어가는 진입 구도의 초읽기다. 물론 이건 청산 차트로만 두고 분석을 했었을 때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의견도 나와서 한번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조금은 진지한 비트코인 디도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간략한 내용 한번 보겠다. 이걸 디도스 공격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수수료가 15배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500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송금 수수료가 7,500원 정도 내야 된다라는 것이다. 누가 바보처럼 7,500원 내고 송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블록 미디어에서도 글 쓴 걸 내가 좀 퍼와가지고 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걸 옮겼을 때 송금 시간만 매우 늦고 수수료도 비싸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고 주장을 내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송금 수수료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 비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그래서 요점은 무엇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먹을 부분, 변동폭이 크니까 내가 먹을 범위가 크겠죠. 물론 잘 타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트코인이 겪어야 되는 시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송금 수수료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하방의 우리는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는 마지노선의 한계폭은 점차 더 줄어드는 현상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묘사를 한다고 하면 이 BRC 토큰의 전체 마켓캡에 있는 비중이 꽤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시장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게 되고요. 커지게 된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영향도 크지만 여기에 물리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체는 한동안 여기서 물량이 잠기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있는 그 물량이 한동안 또 안 나올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주는 오히려 작용과 반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현상이 있죠. 근데 이게 또 알트코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총량에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 총량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물량이 다 뺏기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영업 시장으로 어디 가장 인기 있는 밥집이 하나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에 있는 밥집들은 장사가 조금 덜 되겠죠. 그런 거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오르디도 조만간에 듣기로는
거래소들이 요즘 거래 수수료 부분으로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 상승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한다. 규모도 크고 앞으로 이쪽에 무언가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초입부이다 보니까 앞으로 오르디를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썰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썰이에요, 썰.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금융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6월달 분위기는 82.3%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지역은행 ETF 부분인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많이 내려갔죠. 2007년도가 거의 대비보다 워낙 밑에 지금 굴파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예금 지난주 대비 138억 달러 추가 유출이 있었고요. 대형 은행들은 172억 달러로 그리고 소형 은행은 82억 달러.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JP모건이 인수하고 나서 물론 거기에 해당에 있는 정부의 개입자가 공매도나 이런 거 때리지 못하도록 약간은 좀 저해를 시켜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대충 딱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동향 무조건 잘 체크해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잭스 인베스트 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역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못하고 더 길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 했잖아요. 지역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그것도 분석치로 보면 6개월 정도, 평균 6개월 정도는 동결 때린다고 했었잖아요. 인하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동결이 되는 시점으로 6개월 정도 이고 거기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동향은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민자도 좀 더 유연하게 받으려고 하고 뭐 법안도 약간 좀 하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나마 좀 더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 3가지 호재라고 해서 또 한 구독자님이 이번에 레이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또 자료를 또 준비를 해보게 했었는데요. 새 트위터 CEO 선임했고 그분이 광고 또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는 자기는 앨런 머스크는 CTO로 있고 CEO는 이분을 내정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도 테슬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오히려 이제 민코인들이 조금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국내 소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워낙 모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빨리 좀 정리가 되길 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코인의 좋은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 좀 코인은 나쁘다의 이미지로 가는 성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법안이 우리한테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법안 예시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될 건데 그게 좋은 이점으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비콘체 트랜잭션 중단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홍콩의 정부 산하 사이버 포트 관계자가 홍콩은 비즈니스 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약세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여전히 항상 지지하는 만큼 응원하는 만큼 저도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잘 계속 이슈 정리해가지고 잘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